그러면은 크로즈 루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즈 루프라는 건요, 이제 모터에서 어떤 특정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PI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홀 센서를 이제 모터에서 받아와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코드로 이제 속도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속도와 이제 현재 속도를 비교를 해서 이 에러만큼을 이제 PI 제어를 통해서 이제 출력되는 전압으로 이제 모터를 뭐 듀티를 올리든지 아니면 낮추든지 하는 이제 제어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즈 루프는 실제로 크로즈 이제 원이 이제 페루프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 페루프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크로즈 루프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ID 제어의 이제 약자는 비례, 적분, 비교 이제 제어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D 제어기는 굳이 필요는 없고요. 이제 PI 제어기만으로도 모터를 이제 충분히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에러 어떤 목표 값과 이제 현재 값이 있으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차를 이용해서 이제 에러를 구하게 됩니다. 이 에러를 비례상수를 곱한 것을 이제 출력하는 게 비례제역이고요. 이 에러를 계속 적분해 나간 것에 이제 아래 i 그러니까 적분 개수를 곱한 것이 이제 적분 제역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D제역에는 이제 에러의 편차에다가 이제 개인을 곱한 부분이 이제 D제역이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다 합친 부분이 P, I, D 제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 플러스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D를 이제 제어를 할 거고요. 디지털로 표현해서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에러에 이제 비례 개인 곱한 게 이제 P 제어이고 에러를 적분한 거에 이제 개인을 곱한 부분이 이제 I 제어기. 에러의 편차에다가 이제 개인을 곱한 게 이제 D 제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센서리스 구형파 제어입니다. 센서리스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가 신뢰성이 있습니다. 신뢰성은 이제 특히 항공 우주나 이제 군사 분야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센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가 센서가 고장나는 경우에 한해서 센서가 고장 났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이제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속 구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센서 리스트로 변경해 주는 부분이고요. 또는 이제 센서를 사용할 수 없는 이제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드론처럼 축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이제 센서를 이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센서 리스트를 많이 사용하고요. 연결부 실링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로터가 이제 물 속에서 수행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워터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터 회전자가 아예 물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에서는 이제 자기장이 변화가 쉽게 측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홀 센서가 모터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센서 리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의 가능성에서도 이제 물론 요즘 같은 시장에 이제 제조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렬 같은 부분이 많이 이제 좋을 텐데 실제 하지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 모터의 위치와 회전자의 위치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많이 센서 리스를 찾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센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터에다가 풀 센서도 추가해야 되고 그 특정에 맞는 이제 보드 같은 것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보드가 비용이 많이 스가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폴스 센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비용을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 리스에서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백이F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는 이렇게 건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고정자의 권선만 감겨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권선만 감겨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항키 성분과 이제 인덕턴스 성분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우 작겠죠. 거의 밀리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밀리헨리 정도가 되고 있고요. 여기부터 이제 옴단이나 네, 마이크로 헨리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과 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EMF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EMF는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이제 고리에 이제 자석이 왔다가 갔다가 하면은 여기 자석에 이제 자기장이 유도가 되게 됩니다. 헤러데이 이제 유도 법칙에서 여기에 자기장이 이제 유도가 되고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에 저항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전압이 발생되는데 그거를 백 EMF라고 합니다. 백 EMF를 사용하는 부분은 이제 발전기가 있겠죠. 발전기도 이제 모터랑 이제 구조는 똑같고요. 하지만 모터는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회전자가 돌아가지만 발전기는 어떤 외부의 이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회전자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회전자가 돌아가기 때문에 회전자에 달린 연고자석에 의해 자기장의 변화를 하게 되죠. 그 변화되는 자기장에 의해서 이제 고정자의 전기가 발생이 되고요. 그 전기를 우리가 정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일단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백 EMF가 발생되는데요. 이 백 EMF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속도가 이제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모터에서 발생하는 백 EMF도 그에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백 EMF 상수가 있게 돼서 이 상수의 기준은 RPM 나누기 전압입니다. 보통은 이제 kilo RPM분의 피크 전압으로 이제 K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함에 의해서 모터 자체에서 발생하는 백EMF를 우리는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럼 이러한 백EMF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 요 두 개의 비교기를 닫는 겁니다. 이 중성점과 실제 전압의 이제 비교를 통해서 여기에서 전압이 변경이 되면 이쪽에서는 온오프가 되겠죠. 또는 이제 VA와 VB 그리고 VC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VA 더하기 VB 더하기 이제 VC를 이제 나눈 부분이 이제 중성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VA가 이제 중성점보다 크면은 이때 VA 홀 센서가 1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시는 화면은 홀 센서와 백EMF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그래프입니다. 홀 센서가 온 됐을 때와 이제 백EMF가 하이가 됐을 때의 위상이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백EMF를 가지고 홀 센서를 대체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지금 홀 센서는 여기에서 온이 되는데 지금 0점이 여기서부터가 되죠. 약간의 위상차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타이머로 이만큼을 이제 보상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런 백EMF를 읽을 때에는 여기에 어떤 노이즈가 끼게 됩니다. 그럼 노이즈가 끼게 되면은 1010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과반수 필터라는 부분을 쓰게 됩니다. 한 번에 이제 샘플링을 3개의 샘플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A 샘플링과 B 샘플링이 0에서 1로 변하는 순간을 우리는 그 제로 크로싱이 됐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PWM 노이즈에 의해서 1이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실제 1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홀센서 상태를 변경해 준다면 모터는 이제 멈추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우리는 이제 과반수 필터라는 부분을 할 거고요. 샘플링을 3개를 하게 되는데 3개 중에 이제 2개가 맞으면은 그때가 1인 거죠. 지금 상태는 1, 0, 0이니까 0인 거고요. 만약에 1, 0, 1이 되면 1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 1, 0도 1이고요.
001은 0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단의 이제 상태와 두 번째 상태가 이제 0에서 1로 되는 시점을 우리는 제로 클로싱이 일어났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센서 리스로 사용할 때는 백 EMF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거고요. 백 EMF는 모터 자체에서 발생되는 전압입니다. 모터가 회전하게 되면 그 회전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모터의 전자기가 유도가 되고, 전자기가 유도가 되면 전류가 흐르는데, 모터 자체에 저항 성분이 있으니 이 저항 성분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전압이 이제 백 EMF가 되겠습니다. 이 백 EMF는 이제 속도에 비례를 하고요. 이 모터 자체 설계된 상수 K에 의해서 이 상수는 변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 EMF의 측정은 이러한 각 상의 전압을 측정한 거를 3으로 나눈 거를 이제 중성점으로 치고, 이 중성점보다 크거나 아니면 작거나를 구분을 해서 홀 센서가 1이라든지 0이라든지 측정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홀 센서와 백 EMF가 위상이 이제 동일을 하게 된 점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고 그림처럼 약 3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PWM에 의해서 이 노이즈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노이즈를 막기 위해서 이제 과반수 필터라고 불리는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과반수 필터는 한 번에 이제 3개의 샘플링을 하고요. 앞단 샘플링을 A라고 하고 뒷단 샘플링을 B라고 하면은 앞단 샘플링이 0에서 1로 변하는 시점을 우리는 제로 크로싱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실습할 때는 이제 모터의 위상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요. 아까 전류를 측정했으면은 이때는 백 EMF, 즉 전압을 측정할 것이기 때문에 점퍼 1, 2, 3을 볼트로 이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압으로 이제 변경이 됐으면요. 코드를 잠깐 볼게요. 코드는 많이 기존 앞단에 이제 센서 리스 구형파 센서드 제어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일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볼테이지를 이제 측정을 받고요. 대부분은 이제 AD 인터럽트에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ADC 버퍼를 통해서 각 상전압을 측정을 하고요. 좀 더 안 보이시면은 좀 더 확대해서 확인할게요. A 상전압, B 상전압, C 상전압을 읽고요. 그 세 개의 상전압을 3으로 나눈 부분을 이제 중성점이라고 하게 될 겁니다. 이 중성점보다 크게 되면은 A상 이제 이제 플러스 1이 됐다고 볼 거고요. B상 전압도 마찬가지로 중성점보다 크게 되면은 얘도 1이 됐다고 확인할 겁니다. 아까 시프팅 한 번 해주고 시프팅 2번 해줬잖아요. 그 과정을 그냥 1, 2, 4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시상 전압도 이제 중성점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홀 센서가 1이 됐다고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과반수 필터는요. 지금 이런 식으로 AND와 OR을 통해서 이 과반수 필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넘어갔으면은 얘는 이제 정상적으로 제로 크로싱이 일어났다고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리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 EMF는 이제 속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속도가 0rpm이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백 EMF도 0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전압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센서 리스는 처음에 강제 구동이라는 부분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로 말씀드리면요.
어떤 특정 시각 내가 설정한 RPM까지 예를 들어서 1000rpm이라고 설정해 줬어요. 그럼 1000rpm까지는 이제 강제 구동. 강제 구동을 하는 이유는 속도가 0일 때는 백EMF가 0이기 때문에 내가 측정할 백EMF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백EMF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러한 강제 구동으로서 일정 속도로 만들어줘서 내가 측정할 수 있는 백EMF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강제 구동에서 특정 시점에서 이 정도면은 내가 원하는 백EMF를 정상적으로 측정을 하고 홀센서를 읽어서 제어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체크가 되면은 이때 이제 크로즈 루프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안되는 부분에 이제 속도에 약간 오버슈트가 발생해서 이 부분을 잡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센서리스의 시퀀스는 처음에 이제 강제 구동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요. 이 강제 구동에서 이제 크로즈 루프 전환될 때 오버슈트가 생긴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강제 구동이 필요한 이유는 백 EMF가 이제 0일 때는 마찬가지로 백 EMF 자체도 0이고 내가 원하는 이제 측정하는 만큼의 크기의 백 EMF를 얻기 위해서 속도를 올리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한번 모터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속성에서 다시 한번 이제 로드 심벌에 이제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버거 연결하신 거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빌드 눌러주시고요. 빌드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다운로드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셀렉트 프로젝트에서 랩3로 변경해 주시고요.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시고 연결해 주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제 웹캠으로는 사실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느려서 일단 소리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요. 들리시나요? 처음에는 약간 이제 소음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줄어들고 다시 멈췄고요. 다시 켜볼게요. 처음에 이제 되게 소음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강제 구동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서 강제 구동했을 때 이제 많은 소음이 발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소음이 발생을 하고요. 정상적으로 돌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음이 없게 됩니다. 이거를 100ms까지 와치 타임을 이제 100ms까지 늘려볼게요. 네, 이 정도 되면 되네요. 지금 제가 가변 저항으로 속도를 증가하게 되면은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RPM이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엑스시 스코프에서 추가할 게 이제 디자이어 RPM이 있고요. 제 목표 값이 있고 그다음에 커런트 RPM이 있습니다. 디자이어 RPM은 제가 가변 저항으로 지금 세팅을 해놨고요. 커런트 RPM은 실제 이 돌아가는 RPM을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변 저항을 이제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오픈스코프 뷰에서 모터 페이지 A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터 페이지 B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터 페이지 C 추가해 주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모터 이제 뉴트럴 풀 페이지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은 각 상 이제 백EMF가 빨간색, 파란색과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초록색의 이제 중성점보다 클 때 스위칭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잠깐 멈춰 주신 다음에 add commutated state가 홀센서 바꾸는 홀센서가 되니까요.
이거를 추가해 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개인이 1로 설정돼 있을 텐데 이거 개인도 이제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1이면은 되게 0부터 6까지만 되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을 한 10 정도로 바꿔주시고요. 10도 작네요. 네. 100으로 이제 바꿔주시면은 홀 센서가 바뀌는 타이밍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백EMF가 중성점보다 작거나 클 때 홀 센서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홀 센서를 쓰지 않더라도 홀 센서가 있는 것처럼 센서리스 제어를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센서리스 제어라고 합니다. 다시 스위치를 켜주시면은 이제 모터 멈추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리를 하자면 백 EMF를 가지고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센서만큼 효율적으로 이제 센서가 없음에도 효율적으로 이제 모터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저속에서도 이제 만약에 잘 안 된다면은 이제 강제 구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이유는 이제 모터마다 이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백이앰프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속도 이상까지 올려주셔야지 백이앰프 측정이 잘 되고요. 그래서 백이앰프는 이제 어떤 트레이드 오프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부하와 이제 최소 속도 말씀드렸듯이 백앰프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초기 기동 회전 방향이 정확하게 이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회전 방향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A, B, C 상이 고정되어서 돌면은 그냥 돌아가요. 그 다음에 껐다 켜도 A, B, C 상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양산에 있어서 만약에 제작자가 나는 지시자가 이제 모터 A, B, C를 모터 실제 A, B, C를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설치자가 A, B, C가 아니라 C, B, A라고 이제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터 삼성이 있고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M1이라고 부르고 이걸 M2라고 부르고 이제 M3라고 부를게요. 여기에 모터 U 구분이 안 가네. 그냥 ABC라고 할게요. A, B, C를 정상적으로 연결했으면은 MCU를 껐다 키더라도 이제 정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회전 방향을 으로 이제 설치가 되고요. 하지만 이제 제작자, 그 설치하는 사람이 만약에 실수로 C, B, A로 이제 설치를 했으면요. 내가 원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A랑 C랑 이제 순서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앰프를 측정할 때도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있음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극복하는 방법은 A상과 B상과의 C상의 이제 위상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홀 센서도 마찬가지로 120도 간격으로 약간의 이렇게 위상차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백이앰프도 이런 식으로 측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머의 간격을 두고요. 만약에 A상이 먼저냐, B상이 먼저냐, B상이 먼저냐, C상이 먼저냐를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문제도 이제 해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알고리즘이 추가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이제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